두 가지예요. 오늘 요 문제 끝나고 프린트를 봤는데 프린트가 물질 대사까지가 프린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 어디까지 있냐? 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물질 대사. 자, 이제 72번, 73번 하겠습니다. 자, 72번하고 73번은 좀 문제가 어려워요. 좀 돼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상. 답 따라주세요. 72 갑니다. 72 상. 와우. 와우. 너무 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원이 다 했어? 비명소리가 나요. 이제 그렇게 어려워? 비명소리가 날 만큼? 이야. 앞장을 봐야 될 만큼 어려워? 이야. 유림이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 우리 유림이 답 나왔다. 왜? 자, 애매한다. 자, 이제 애매한 데 나왔습니다. 자, 애매한 데 나왔습니다. 애매한 데 나왔습니다. 오시엔? 오시엔이 나와요. 자, 보러 갑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다, 기억은 무조건. 근데 1이 좋으세요? 4가 좋으세요? 전 4가 좋아요. 남자는 1번이야. 우린 여자니까 3번으로. 간열의 답 나왔어요? 풀고 있다고요? 나의 주소 나이는 어떤가요? 크리스찬? 몇 번? 4번. 자, 4번은 모라각인가요? 여자는 4번이야? 자, 가겠습니다. 답은? ROK야.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니은만 합시다, 그러면. 답 문제를 잠깐만 풀자고. 얘가 하나 있어서 그런 거야. 아까 했던 거잖아.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고, 기니디는 ADP, ATP 단백질입니다. 세포 결과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억은 누가 돼야 돼? 단백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단백질이 그냥 나오는 거죠. 됐죠?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일부 니은에 저장되고 니은은 디귿과 무기인산으로 분해된다. 그랬으니까 니은이 누가 돼야 돼? ATP가 돼야 되겠죠. 이 ATP가 분해돼서 니은 ATP죠. ATP가 분해돼서 디귿과 무기인산으로 됐으니까 얘가 ADP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던 거죠. 됐어요? 갑니다. 기억.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요. 단백질이 분해됐으니까 이화 되겠습니다. 니은, 포도당이 세포읍으로 최종 분해될 때 A가 생성됩니다. A 어디 갔습니까? A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됐어요? 얘가 생성된대요. 자, 지문상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당이 세포읍의 결과 최종 분해될 때 아까 한번 설명한 거죠? 포도당이 분해돼서는 질소 노폐물이 나타날 수가 없지. 포도당은 CHO로만 되어 있으니까 질소 노폐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됐죠? 디귿 갑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디귿이 니은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디귿이 니은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하죠. 언제 가능하는 거야? 에너지를 썼어. 다시 할게. 봐봐. 우리가 요 그림이 낫겠네요. 저 앞에 있던 그림을 갖다 좀 컨닝해 볼게요. 얘 말하는 거야, 얘가 아까 선생님 건너왔는데 봐봐, 이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가 뭘로 바뀌고 ATP가 돼서 에너지를 쓰죠. 우리는 여기서 집중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덜 한 것 같긴 한데 세포배 결과 뭐가 들어오는 거야? 포도당이라는 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포도당이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거지. ATP를 합성한다 그랬죠. 그래 그 ATP를 합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 ATP를 합성했다는 건 ADP에다가 뭘 공급한 거야? 그렇지. 무기인산 7.3kcal야 무기인산을 공급해서 뭘 만들어낸 거야? ATP가 생성된 거라고. 포도당 한 분자는 ATP를 만들어내는데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든 것 알겠니?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ADP를 ATP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진했었네요. 됐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73번 마저 갑시다. 자, 73번 답 따라주세요. 73번. 요호. 73번. 소화계, 순환계는 다음 주 수업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는 한번 배웠으니까 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소화계와 순환계를 배웠단 말이지. 물론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됐어요? 소화계입니다. 소화계에서 뭐 만들어져? 이 그림상에서 보니까. 조직세포고 세포업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한테 뭘 줘야 돼?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포도당은 무슨 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죠?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겠죠. 산소는 무슨 계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겠죠?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일부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호흡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기억과 니은은 이산화탄소와 포도당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여기 있네요. 기억과 니은은 어디 있어요? 니은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은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포도당을 흡수했으니까 얘는 무슨 계가 돼야 되겠어? 소화계가 돼야 되겠죠? 얘는 산소를 흡수했으니까 무슨 계가 돼야 돼? 호흡계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요. 5번. 답이 5번? 5번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나이 5번? 됐냐? 가녀라. 가녀라게 불러봐라. 저는 5번 따라갑니까? 크리스찬 몇 번? 5번이에요. 답은 5번이겠네요. 그러면 가는 소화계입니다. 맞네요. 써놨네. 자, 갑니다. 니은은 나의 통해서 니은 어디 있어요? 니은 여기 있네. 그렇죠. 니은은 이산화탄소니까 어디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A의 일부, A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래요. ATP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됩니다. 아주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진행합니다. 자, 가자. 자, 우리는 물질 대사를 오늘 배웠어요. 짜잔. 물질 대사는 어렵지 않죠? 근데 나는 그렇게 어렵게 않다고 가리키고 시험장에 너희들이 보러 가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오는 애들이 많아. 알겠니? 생각보다 난 다 맞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맞아서 오는 애들이 많지. 이유는 그래. 여러분들 선생님들 낚시를 생각보다 많이 던진다. 아까 내가 수업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뭐야? 학교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되게 잘 들어놔야 된다. 뭘 잘 들어야 돼? 예.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지. 그다음에 낚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물질 대사 건강인데 대사성 이상이에요. 자, 갑니다. 우리는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데
됐어? 대사성 질환이 뭐가 돼야 돼?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뭐라 그래?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겠지. 우리가 배웠던 건 뭐야? 물질 대사야. 그럼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혈액순환. 됐니? 그지? 아, 그래. 그 요소는 들렸다는 게 아니라, 됐니? 우리는 다시 할게.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유전적 질병이 있어. 물론 영양소 파괴,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지금 봐. 대사성 질환의 종류는 인슐린 부족이거나 인슐린 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 얘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당뇨병을 설명하는 거지. 왜 이게 당뇨병이 대사성 질환이지? 우리 아까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한 거야? 물질대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라는 거잖아. 물질대사가 이 세포 내에다 뭘 공급하는 게 문제야? 포도당과 산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당뇨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포도당의 양이 뭐 돼야 되는 거야? 포도당의 양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야. 이 포도당의 양이 일정해야 여기에 공급되는 뭐의 양이?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일정하겠지. 근데 어쩔 때는 포도당의 양이 너무 많이 오고 어쩔 때는 포도당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세포호흡이 불규칙한 거야. 세포호흡이 불규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어쩔 때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어쩔 때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당뇨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야. 혈당량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당뇨병은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저 뒤에 가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뭐 하지? 그지? 취업해서 돈을 벌겠지. 돈을 벌 때 돈을 많이 벌었다가 적게 벌었다가 많이 벌었다가 적게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 일정한 월급을 꾸준히 받는 사람보다. 알겠니? 그럼 어떤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할 것 같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돈이 일정하게 버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 때는 겁나 많이 버는데 어쩔 때는 겁나 못 버는 널뛰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삶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그래, 적지만 일정하게 꾸준히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 돈을 많이 모으고 편히 살아. 알겠니?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직업이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지. 왜 그러겠어? 그래, 많이 벌지도 않고 적게 벌지도 않고 일정량이 죽을 때까지 꾸준히 번단 말이지. 알겠니? 그런 사람들은 일정량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꾸준히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변동폭이 작지.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삶이 불안정한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 대박이 나면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안 되면 쪽박이 차기도 하겠지. 알겠니? 그래서 변동폭이 큰 직업을 갖고 있는 건 되게 힘든 일이야.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혈당량이 적든 많든 일정하게 돌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지?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 포도당의 농도가 널뛰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대사성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사성 질병인 거야. 지금 대사성 질병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는 거야. 두 번째, 대사성 질병에 뭐가 있냐면 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말이야.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같은 말이야.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같은 말이야. 자, 간다. 고혈압이 뭐고 고지혈증이 뭐야? 뭘 그린 거야? 혈관을 확대해서 그린 거야. 혈관을 확대해서 그린 거야. 근데 고지혈증이 뭐지? 고지가 뭐야? 고지. 그렇지. 고자가 높을 고자고 지는 지방의 지자야. 지방 지자야. 고지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지방의 농도가 높은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근데 고지혈증이니까 뭐야? 그 지방이 높은 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혈관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혈관에 뭐가 끼는 거야? 지방이 끼는 거야. 지방이 끼는 거야. 이렇게 혈관에 지방이 끼는 거.
그래서 혈관에 지방이 껴있으면 요 지방을 뭐라 그러지? 이거 콜레스테롤이라 그래. 이걸 콜레스테롤이라 그래. 콜레스테롤이 뭐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뭐야? 어떤 지방? 혈관에 끼어있는 고형체의 지방. 잘 봐, 나 봐. 지방도 두 종류가 있어. 알겠니? 두 종류의 지방이 있어. 어떤 지방과 어떤 지방이 있어?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지. 잘 봐. 식용유. 식용유 우리가 보통 쓰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야. 기름은 지방이 아니야. 지방이야. 콩기름, 식용유, 참기름 다 지방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야?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지? 그렇지. 걔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고형화가 되지 않아. 고형화가 뭐야? 고체화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식용유는 어때야 돼? 그냥 담아놓으면, 그릇에 담아놓으면 계속 액체지. 그러니까 내가 식용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걔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형화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부를 때 무슨 지방이라고 불러? 식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식물성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중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지방을 뭐라 그러지? 그렇지. 동물성 지방이야. 여러분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먹어봤나 모르겠는데 삼겹살이라는 애가 있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못 먹어. 먹어봤어? 괜찮은데? 그럼 삼겹살을 구워. 오늘 삼겹살 먹으러 갈까? 갑자기 삼겹살이 훅 땡기네. 자, 간다. 삼겹살을 구워. 그럼 어떻게 돼? 기름이 나오겠지. 근데 그때 나올 때는 그 삼겹살을 굽는 판이 뭐해서 그래? 그렇지. 뜨거우니까 액체 상태로 나오는 거야. 근데 걔를 어느 접시에 담아놓거나 뭐 그릇에 담아놓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굳어서 고체화되지. 그 기름은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거지. 왜? 그 기름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에 흡수되고 흡수된 게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고형화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이런 지방을 우리가 무슨 지방이라 그래? 그렇지. 동물성 지방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몸에 좋은 지방을 식물성 지방, 몸에 나쁜 지방을 동물성 지방이라고 보통 그렇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어떻게 되지? 고지혈증이고, 그 다음에 봐, 뭔 얘기하려고 그래? 이쪽으로 무엇가 지나다녀야 되지? 그렇지. 혈액이 지나다니는데 그 혈액에 관이 좁아들었지. 그래서 이 관이 좁아들었으니까 혈액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무엇을 느껴? 압력이 커지겠지. 그 압력이 커지는 걸 뭐라 불러야 되겠지?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고지혈증은 고혈압하고 동의어야.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고지혈증, 고혈압이었습니다. 하나 더 가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있어? 요 지방을 녹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 지방을 녹이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수술을 녹이기 전에 뭐 하지? 저걸 뭘로 녹일 수 있어? 지방은 기름이지. 기름은 물로 녹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혈액이 지나다닌다고 해도 혈액은 물이니까 물이 아무리 지나다녀 봐야 이 지방을 녹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지방을 녹이려면 뭘로 녹여야 돼? 그래,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저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지? 그렇지, 기름을 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먹는 거지. 그래서 요즘 뭐 어떤 거 보면 저녁 때 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으라 그래? 기름을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럼 내 몸에 기름이 들어가서 기름이 흡수가 된다면 혈액 속에 뭐의 농도가 높아져? 올리브 오일 기름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면 기름이 다니면서 얘네들을 녹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무슨 홈쇼핑 같은 데서 오일을 파는 거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일을 팔기도 하고 그 인도인가 거기서는 아침에 뭐해? 오일을 입에다 머금고 있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입 혓바닥 밑에 뭐가 있어? 아주 굵은 혈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아도 그 혈관으로 기름이 흡수될 수 있단 말이야.
됐니? 그걸 오랫동안 하면 상당히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론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기름을 먹는데 몸에 좋아? 이딴 헛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름도 무슨 기름과 무슨 기름이 있어? 그렇죠.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 그래서 헛소리 하면 안 돼.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하면 가끔 엄마들이나든가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하지. 오리 기름은 기름이 좋은 기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오리는 어떤 기름이야? 그래, 고형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구이를 해 먹었다 보면 오리구이에서도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겠지. 근데 걔를 접시에 그대로 담아서 두면 걔가 고체화되지 않아. 누구처럼 누구랑 다른 거야? 그렇지. 돼지에 나오는 삼겹살에 나오는 기름하고 다르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오리 기름은 괜찮아라고 말을 하지만 별로 괜찮은 건 아니야. 알겠니? 그렇다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뭐 가르쳐 준 거야? 콜레스테롤. 뭐 가르쳐 준 거야? 고혈압. 뭐 가르쳐 준 거야? 고지혈증. 그래, 단어 가르쳐 준 거야. 단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단어가 이렇게 되는 거란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간. 됐니? 지방간 뭐야? 그래, 간에 뭐 낀 거야? 지방이 낀 거야. 간에 지방이 왜 꼈겠어? 그렇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공통적으로 뭐야? 비만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되는 거지. 내가 얘를 태우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모두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비만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비만도 뭐 취급해? 질병 코드가 발생된 거야. 그래서 요즘 비만은 질병이야.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통풍. 통풍 뭐야? 통풍. 뼈? 자, 간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분해가 돼. 단백질이야, 단백질. 얘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뭐 만들어져? 요소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또 너희들은 배우지 않지만 요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요산이라는 물질도 만들어져. 너희들은 배우지 않아? 됐니?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요산은 고형화돼. 이 새끼도. 고형화된다는 말 자꾸 나오네. 무슨 뜻이야? 그래, 고체화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마치 바늘처럼 아주 뾰족한 형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요산은 이렇게 아주 뾰족한 형태로 생긴 거야. 근데 얘가 어디에 가서 끼냐면 관절에 가서 껴. 관절에 가서. 특히 어떤 관절에 가서 껴? 엄지 발가락 관절에 껴. 엄지 발가락 관절에. 그래서 요 발가락과 요 발가락 사이에 관절이 있단 말이야. 엄지발가락. 이 엄지발가락 사이에 관절에 이 요산이 이렇게 끼는 거야. 이 요산이. 됐니? 그러면 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어때? 엄청난 고통이 나오는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야. 통풍은. 그래서 이름이 통풍. 무슨 뜻이야?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병인 거야. 아주 유명한 병이야. 됐니? 누구 때문에? 세종대왕. 우리 세종대왕은 굉장한 육식동물이었대. 알겠니? 그래서 풀떼기는 거들떠도 안 보시고 뭐만 드셨대? 그래, 고기. 그래서 엄청난 무슨 병과? 피부병과. 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부병이 생겨? 암모니아의 농도가 매우 높았단 말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혈액 속에 뭐의 농도가 높았겠어? 요소의 농도가 매우 높은 거지. 알겠니? 요소는 어때? 독성이 작긴 하겠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지. 그래서 요소의 농도가 높으면 매우 가려워. 그래서 요소의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그게 요산이 돼서 통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피부병과 통풍을 달고 살았어. 그래서 고기를 좀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어때야 돼? 그래도 계속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드셨어. 조금만 덜 드시지. 됐니? 그리고 그 피부병이 어떻게 돼야 돼? 가려우니까 긁었고 그 긁은 게 염증이 발생했겠지. 요즘 같으면 염증이 발생해도 항생제 바르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겠지. 염증이 다시 골마. 그래서 항상 피부병을 달고 사셨어. 그래서 세종대왕 세종실록을 보면 항상 뭘 다녀?
그래. 온천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 당시 때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물에 가서 온천을 하면 염증이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지. 왜? 물에 항염 현상이 좀 있단 말이야. 좋은 물에는 유황 같은 것들은 뭘 죽여? 세균들을 죽인단 말이야. 알겠니? 지금은 뭐 있으면 돼? 그냥 뭐 항생제 좀만 바르면 될 건데. 알겠습니까? 아무튼 요산입니다. 자, 요산이 뭉쳐서 된 걸 뭐라 한다고? 이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게 뭐만 있는 거야? 이름. 알겠니? 이름만 나오는 거야. 어디서? 통풍이 뭐야? 지방간이 뭐야? 고혈압이 뭐야? 콜레스테롤이 뭐야? 고지혈증이 뭐야? 이것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부르시면 돼요? 그렇지. 대사성 질환.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중 대사성 질환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대사성 질환인 것은 이렇게 찾아서 이름만 나오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